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나훈아 씨와 관련된 가수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훈아 씨는 남에게 곡을 잘 안 주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곡인 강진 씨의 땡벌, 이자연 씨의 당신의 의미, 심수봉 씨의 여자이니까, 이런 노래들이 나훈아 씨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개할 분은 이자연 씨입니다. 2018년부터 남진 씨의 추대로 여자 가수로는 최초로 대한가수협회 회장이 되셨고요.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나훈아 씨의 당신의 의미로 데뷔한 가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며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나훈아 씨와 남진 씨의 총애와 든든한 지원을 받는 가수이면서 대한가수협회 회장이신 이자연 씨. 이자연 씨의 데뷔곡처럼 되어 있는 곡이면서도 대히트곡인 당신의 의미는 노래방은 물론 술자석의 단골 노래이기도 하지요. 삼성 라이온스의 응원가로 쓰이면서 이자연 씨가 시구자로 나선 적도 있었습니다. 이자연 씨의 본명은 이현옥 씨인데요. 1974년 12살의 나이로 대구 KBS배 노래자랑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두각을 나타냈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구에서 무대에 서면서 일본으로 진출해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5년 가까이 무명 생활이 이어지게 되죠. 일본 활동 때 기록윤 씨 눈에 띄게 되고요. 1986년 기록윤 씨 작곡의 메밀꽃 필 무렵으로 공식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윤 씨와 일본 공연을 다닐 때 나훈아 씨를 만나는 큰 행운을 얻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1969년 나훈아 씨가 이미 작사 작곡해서 내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던 곡이었는데요. 그 노래를 개사하고 새로 편곡해서 이름까지 바꾸죠. 그래서 1987년 당신의 의미를 내면서 정식적인 가수로 데뷔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대히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나훈아 씨가 이 노래를 추천했을 때 이자연 씨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나 봅니다. 나훈아 씨가 곡비도 없이 타박한다고 했고, 이자연 씨는 장난하듯 2,000원을 건넸고, 나훈아 씨는 이 돈으로 담배를 사피면서 곡을 마무리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발표와 함께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이 곡을 다시 돌려달라라는 농담도 하셨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나이 눈물, 역시 나훈아 씨가 불렀던 곡을 다시 받아 발표한 곡이었고요. 서울 나그네는 나훈아 씨가 작곡한 다음날 이자연 씨에게 곡을 소개했다가 주인이 바뀌어버린 그런 곡이죠. 이자연 씨는 당시 상황을 빼앗다시피 졸라서 곡을 얻어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자연 씨는 남들은 선배님 얼굴 한번 보려고 티켓 구하느라 분주하고 안표도 사는데 저는 옆에서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 늘 감사하다고 하셨고요. 대한가수협회 회장이 되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협회 발전 기금까지 주셨다고 하네요. KBS ETV 불후의 명곡에서 전설의 디바 특집편에 이자연 씨가 출연했었습니다. 이자연 씨는 이날 나훈아 씨의 영영 그리고 테스 형을 선곡했는데요. 당시 MC였던 김준현 씨가 테스 형은 가수들이 선뜻 이 노래를 못 부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놀랬고요. 찬토이키 이찬원 씨는 나훈아 선배님은 음원을 안 내주시고 허락도 잘 안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자연 씨는 테스 형을 꼭 하고 싶었고 그래서 나훈아 선배님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죠. 노래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면서요. 나만 하게 하고 묶어놓으세요 라고 했더니 나훈아 선배님이 알았다 라고 하셨다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연 씨는 박사 논문을 통해서 코로나 때 가장 힘이 된 가요는 나훈아 씨의 테스 형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란 가사야말로 온 국민이 공감하는 메시지로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라고 하셨죠. 두 번째 소개할 분은 심수봉 씨입니다. 2021년 한가위 대특집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에서 나훈아 씨가 작사 작곡한 명곡 무시로를 불렀습니다. 그 전에였죠. 2020년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에서 나훈아 씨는 심수봉 씨가 작사 작곡한 비나리를 열창한 적이 있습니다. 심수봉 씨는 나훈아 씨가 열창한 비나리에 1년 만에 답가를 한 셈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심수봉 씨와 나훈아 씨는 오래전부터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심수봉 씨가 1975년 학비를 벌기 위해 호텔, 그러니까 남산 도쿄 호텔인데요. 거기 23층 스카이 라운지에서 노래를 불렀었고요. 그때 우연히 이곳에 들렸던 나훈아 씨를 보게 됩니다. 심수봉 씨는 그때 물레방아 도는 데란 곡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노래를 듣던 나훈아 씨가 조용히 나가더니 레코드사 사장님을 데리고 오셨고, 이 사람이 아니면 가수를 누가 하겠냐 라면서 가수의 길로 심수봉 씨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훈아 씨는 심수봉 씨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제가 심양 팬입니다 라면서 적극적인 구애로 가수가 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하죠. 나훈아 씨는 우리가 찾던 가수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음반 제작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나훈아 씨와 듀엣 앨범까지 준비 중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산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음반 제작사 입장에선 흥행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표가 못 되게 된 것이죠. 결국 심수봉 씨는 오기가 생겨 대학가요제를 출전하게 되셨다고 하죠. 대학가요제가 77년이 제 1회였었는데요. 비기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가요제 표는 따로 하나 올려놨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심수봉 씨가 출전했던 대회는 제 2회 대 78년이죠. 그래서 심수봉 씨가 신민경이라는 본명으로 출전했었는데요. 그때 불렀던 곡은 그렇습니다. 그때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쉽게 수상은 하지는 못했지요. 지금까지 놓고 본다면 사실 가장 히트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수상을 못했던 이유, 떨어진 이유는 뭐였을까요? 황당하지만 너무 프로 같아서였다고 하네요. MBC에 놀러와서 MC 유재석 씨는 그때 그 사람의 주인공이 나훈아 씨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라고 말을 꺼냈는데요. 심수봉 씨는 모든 분들이 첫사랑이 있을 것이고 나도 누군가가 있었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 그 사람은 첫사랑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개인의 추억 속 그 사람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걸 계기로 녹음해 두었던 나훈아 씨의 곡인 여자이니까가 79년 드디어 발매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수봉 씨의 히트곡 여자이니까, 결국 이 노래는 그렇다면 나훈아 씨의 곡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백만송이 장미 등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위대한 심수봉이라는 가수가 알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 가수는 강진 씨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곡은 땡벌이죠. 땡벌은 나훈아 씨가 1987년에 이미 직접 불러서 발표했었던 곡이었는데요. 나훈아 씨 노래 중에선 크게 히트한 곡이라고 말하긴 어려운 노래입니다. 강진 씨가 가수로 데뷔하고도 확실한 히트곡이 없어서 히트곡이 될 만한 신곡을 찾다가 땡벌이 마음에 들어서 나훈아 씨를 직접 찾아가 이 곡을 달라고 졸랐다고 하지요. 그럼 유명한 가수가 되어 보답하겠다고. 나훈아 씨는 왜 신곡이 아닌 이미 불렀던 땡벌이냐고 물었다고 하세요. 강진 씨는 자기가 땡벌이 좋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는 강진 씨가 불렀던 노래들을 사무실로 좀 보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들어보고 강진 씨에게 맞게 멜로디와 가사를 편곡까지 해주셨다고 하죠. 원래 부르셨던 곡이 좀 짧은데 거기에 가사와 멜로디를 추가해 주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곡보다 훨씬 좋아진 땡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나훈아 씨가 직접 불러서 가이드 역할까지 해주었는데요. 나훈아 씨의 모창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을 염려하셔서 딱 한 번만 들려주고 지워버리는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편곡에 가이드까지 해줬음에도 나훈아 씨는 돈 한 푼도 요구하지 않으셨다고 하죠. 이 편곡된 버전의 땡벌이 강진 씨의 유명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노래도 히트를 쳤던 게 아니죠. 87년 나훈아 씨가 부른 이후 13년 만인 2000년 강진 씨가 리메이크했지만 바로 히트되진 않았어요. 2006년 조인성 씨의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조인성 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히트하기 시작하는데요. 같은 해였죠. 2006년도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에서 이승기 씨가 부르면서 드디어 데이트하기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분은 조항조 씨인데요. 물론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조항조 씨는
78년에 데뷔해서 정말 긴 무명 생활을 지내신 분입니다. 조항조 씨를 알리게 된 곡은 4집에 수록된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곡은 IMF 관리체제 당시, 그러니까 97년이죠. 1997년 발표된 노래로 가장인 중년 남성들의 고충과 한을 담은 노래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스터 트롯 멤버들 임영웅 씨, 이찬원 씨, 장민호 씨도 커버를 했었고요. 사실은 나훈아 씨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의 원곡자는 또 조항조 씨도 아니에요. 원래는 박우철 씨의 노래인데요. 1994년 발표가 이미 됐던 노래였었습니다. 그런데 박우철 씨가 노래만 내놓고 노래를 방치해버리죠. 이런 상황에서 조항조 씨가 다시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는 원래는 나훈아 씨에게 갈 수도 있었던 곡이었다고 하죠. 이 곡을 작곡한 임종수 씨는 원래 나훈아 씨의 무시로에 쓰려고 만들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나훈아 씨가 직접 작곡을 하게 되면서 박우철 씨가 지금의 가사를 붙여서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하죠. 나훈아 씨의 노래 중에 아담과 이브처럼이라는 곡도 제가 사실은 참 좋아하는데요. 이 노래도 나훈아 씨 솔로 버전이 있고요. 배우 배종옥 씨와 함께 부른 듀엣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항조 씨도 이 곡을 부른 적이 있죠. 조항조 씨도 노래를 참 잘하시는 분이니 서로 노래들을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인데요. 유도 선수 출신의 트로트 가수 홍씨란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본명은 유시연 씨입니다. 나훈아 씨의 명곡 홍씨가 가수 홍씨에 의해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홍씨는 나훈아 씨가 2005년에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홍씨가 16년 만에 EDM 버전으로 리메이크 된 것이죠. 콘서트에서 빠지지 않고 부를 만큼 홍씨는 나훈아 씨의 애창곡이기도 한데요. 나훈아 씨는 리메이크를 사실은 쉽게 허락해주는 그런 가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씨에게 노 갤런티로 리메이크를 허락했다고 하죠. 후배 이름을 더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나훈아 씨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